수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별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아주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도 제법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회복교회를 회복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 연 이틀 동안 참 불쾌하다. 김전사 네가 참 불쾌하다 라는 그런 반론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복교회 오프라인 재시작 논란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분들도 더 이상 회복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오프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재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그 논란 자체를 멈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한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를 들을런지 모르겠지만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이 설교가 나간다고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재시작된 것에 대한 이 논란이 끊어질 리는 아마 만무할 겁니다. 한동안은 계속 그런 추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와 그리고 회복교회와 함께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들만큼은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만 뺏기는 이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말로 말해서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생긴다고 회복교회를 참수하는 사람들에게 뭔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좀 팩트로 좀 말을 해보자고. 뭔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10원짜리를 하나 달라고 그를 했습니까? 그분들의 집에 가서 깽판을 놓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오히려 회복교회가 생기면 더 좋을 텐데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풍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직접 대면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도 좀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이 주어질 거고.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그들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회복교회 오프라인 재시작 논란을 멈춰야 하는 이유 짧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황교안 총리가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휘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황 총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요. 이미 총리가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은요. 이미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세력들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휘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 이미 이 정부는 그것을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짜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엔드타임 창간호에서 한국의 뉴월드는 친일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몇몇 사람들이 참 조롱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지금 뉴월드가 친일파라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뉴월드는 친일파기 때문에 이 일본이 한국을 진출하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용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은 흐름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사를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끊이지 않고 하루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0개 이상씩의 기사를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뭐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각종 분야, IT 각종 분야의 것을 계속 이렇게 제가 서치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0개면 얼마예요? 일주일이면 7000개. 제가 주일도 그 서치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면 7000개. 한 달이면 7, 3, 20일. 2만, 20일? 제가 이 산수가 약해. 어쨌든 그걸 횟수로 5년 동안 했어요. 횟수 5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뭐가 보이냐면요. 기사를 보면 그 기사의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길이 보이면 조합이 돼요. 조합이. 이 기사의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사, 그리고 또 A 기사, B 기사, C 기사가 있으면 A, B, C가 다 다른 기사인 줄 알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기사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A, B, C가 A가 F와 연결되고 그리고 F는 다시 H와 연결되고 그것이 A와 연결돼가지고 아하 결국 그것이 A, B, C 기사가 되는구나라고 그 기사가 이렇게 조합이 돼요. 끼워 맞춰져요. 제가 그게 돼요 요즘. 하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막 눈이 빠져라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리고 제 노력이기도 해요. 물론 제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일도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길이 있어요. 황 총리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일본이 군국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마정회침 쓸 때 마정회침 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일본의 이 군국주의 부활이 결국 한국을 침략하는 그런 위기로 들이닥칠 것이다라고 2013년도에 제가 일본의 군국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예측해드렸어요. 2015년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일본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섞인 논평들,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회복교회는 잘난 척은 듣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회복교회는 2년 전에 그것을 예측했어요. 예측해 드렸어요. 그리고 책으로 냈어요, 그걸. 그게 회복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여러분들. 열매라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 특별히 이거 일본이 자위대 법을 통과시켰죠. 통과시킨 다음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국정교과서 보세요. 이번에 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 보세요. 거기 친일파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가지고 황 총리가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A, B, C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기사 같지만 이게 뭉치면 결국 뭐냐? 예, 한국의 뉴월드는 친일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본대가 합류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민초들의 삶에 이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아, 여러분 이거를 좀 체감해야 되는데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은 그들의 만행을 직접 겪은 분들은요 이게 치가 떨릴 겁니다. 지금 이 황 총리의 발언이 치가 떨릴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요. 구한말 시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구한말 시대 탐관오리들이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기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패했었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스라 테프라 미락 조약이 발음이 안 되는데 지금 미일 한 조약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100년 전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이유는요. 한반도를 교두보 삼아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아서요. 그리고 일본이 그 가용 자원을 다 써서 막 발전은 돼 있고, 그래서 일본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겁니다. 자기들이 살라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본은 더는 살 수 없는 땅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일본 아이들 암 증가, 50배나 증가한 거, 그것이 방사능 때문이다라는 일본 내 보고서가 발표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것도요. 이 단편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방사능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발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내 보고서가 발표된 겁니다. 정부가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막을 수 없을 만큼 지금 그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는 거죠. 방사능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파괴돼 있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영토는 이미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다. 그 중에 특별히 30%는 심각한 오염으로 이미 오염돼 있다.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본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자연적으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방산 얘기를 조금 이따가 더 할 건데요. 아베노믹스 여러분, 아베노믹스. 제가 좋은 뉴스 기자일 때부터 그리고 엔드타임즈에도 계속 연이어서 제가 아베노믹스에 대해 분석해서 기사로도 설교로도 강의로도 제가 많이 외치고 떠들었지요. 아베노믹스는 나오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아베노믹스 가짜다, 사기다, 쇼다, 실패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베노믹스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은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돈을 풀어왔어요. 양적 완화라는 것이요, 비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아무리 이자를 낮춰도 경제가 살지 않기 때문에 에라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보자라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개념이 바로 양적 완화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그런 양적 완화를 미국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제일 먼저 처음 시작했어요. 25년 전에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계속 풀어왔는데 경제가 살아났어요? 아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베노믹스 역시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돈 풀기예요.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려보자. 돈 풀어가지고 에마 약세 시켜가지고 수출 잘 되게 해가지고 한번 일어나보자. 이런 추세라고요. 근데 20년 전부터 해왔던 거라니까요. 일본 정부가. 그게 아베노믹스예요. 아베가 등극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지 이름 딱 붙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쇼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온갖 협작질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본이 주가가 사상 최대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국민들이 주식을 사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 국민들은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가 연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식을 막 싸그리 그냥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가 지금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거품이 정말 엄청나게 낀 겁니다.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이 정말 경제가 살아나서 주식을 산 거라면, 여러분 중국이나 어떤 리스크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일본 주가가 그렇게 막 출렁출렁하면서 엄청나게 빠지고 그러나요? 그게 거품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인 통계도 연기금의 일본 은행까지 착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총력전을 이게 기울여가지고 주가 떠받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간의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역할은 주가 떠받치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 경제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저 주가 떠받치는 거. 또한 여러분 일본 국민들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 국민들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빌 게이츠 그리고 뭐 페이스북 또 페이스북 누구야 그 주크버그 그리고 기타 뭐 그 막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주식도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주식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회사로 분류 안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손정희 씨가 갖고 있는 게 개인 주식 투자로 분류된다니까요. 이처럼 주식을 지금 떠받치려고 하고 있는 양쪽 하나로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돈 풀어가 주가 떠받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뭐냐? 돈 풀어가지고 주가 떠받치기 하는 그게 뭐냐? 결국 1%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려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양쪽 하나의 본질이에요. 아베노믹스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나 진짜 답답하네, 이거를.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일개 전도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만약 지금 똑같은 얘기를 어떤 전문가, 뭐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근데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제학 교수들의 논문부터 해가지고, 뭐, 발표되는 보고서 이런 거를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기자로서 다 취합해가지고, 분석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아베노믹스는요, 새롭지 않다. 그냥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해오던 그냥 똑같은 짓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일본은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어요. 일본은 어쨌든 이 아베노믹스마저 실패하면, 이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가시화되면,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감히 예언한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지?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가 가시화되는 순간이 그날이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일본은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 할 때 다시 따로 강의문을 만들어서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생방송으로 다 할 거니까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회복될 성도님들에게 제가 정말 더욱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을 시작을 하면 25일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시리즈로요. 긴급 진단을 할 겁니다. 긴급 진단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후쿠시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기타 국가마오기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마지막 때 관련된 징조들의 부분들을 제가 이슈들을 선별을 해서 긴급 현안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특집 세미나 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마음의 심중에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이처럼 전혀 새롭지 않은 정책인데 이것조차 지금 끝나간다. 아베노믹스 실패설이 지금 더욱더 주목을 받아가고 있죠.
이처럼 일본 경제 현재 정상 아닙니다. 지금 가라앉는 것을 지금 이 양적화라는 이 모르핀을 통해서 어거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에 뭐 일본은행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정말 어거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결코 멀리 가지 않는다. 어쨌든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아주 위기에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이 방사능 쪽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일본은 파국이 진행 중이다. 일본이란 국가가 박살나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박살나는 이런 파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요. 과거 100년 전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일본의 군사력은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놀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기자단에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 그 깨달은 바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전쟁의 위기라는 파트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일본은 지금 유일한 희망이 침략뿐이다. 그 외에 일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도 막 파국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이 방사능으로 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고농도 오염인데 그리고 지금 일본이 태평양을 끼고 살아가는데 태평양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데 김희준 교수 말에 따르면 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틀리면 김익준 교수한테 가가지고 따지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단지 그분의 말을 가져다가 읊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도 만약에 이게 틀리면 김익준 교수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난 거짓말장이 됐어. 이렇게 따질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상의하셔야 돼요. 김익준은 물러가라. 김익준 물러가라야지. 회복교 앞에 가지고 진관하는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반칙이에요. 반칙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칙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이 실화인데요. 고깃집이 있었어요. 고기 뷔페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여러 명이 딱 고기 뷔페집을 갔어요. 고기를 막 먹는데 돈이 딱 술은 못 마시고 고기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는 앉아서 계속 그들을 보면서 줄담배만 연신 피고 있었어요. 물었어요. 학생들 술은 안 먹어? 학생들이 말해요. 우리는 고기 먹을 돈밖에 없는데요. 에잉? 그리고는 또 고기를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이거 주인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건데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그럴게요. 주인 아저씨가. 학생 고기 먹어 똥 싸면 반칙이야. 그러더니 재미없나요? 이처럼 반칙이에요. 반칙 여러분. 김익준 교수한테 가가지고 물러가라 해야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김관은 이 거짓말쟁이 이 시험을 정말 혼자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반칙이에요. 고기 먹고 똥 싸면 반칙이에요. 어쨌든 이처럼 일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디 이 설교가 나간 거기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이 살 것 같다. 일본 못 살아요. 일본 못 살아요. 끝났어요. 구군이 끝났어요. 이건 역시 김익준 교수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끝났을까요? 왜 끝났을까요? 다시 방사능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체르노빌 방사능이 터졌을 때 방사능이 알려지고 나서 3일 만에 콘크리트로 갖다 덮었습니다.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갖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랬는데도 3일 만에 콘크리트로 그 체르노빌을 덮었는데도요. 그 지역 인근 그리고 폴란드까지 방사능이 넘어가서 결국 드러난 증거로는 수백만 명의 방사능 피해자들을 양산해냈어요. 3일 만에 덮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후쿠시마는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체르노빌 방사능의 최소 30배랍니다.
방사능이 퍼져나온 양이 최소 30배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소 30배면 3일 만에 덮었다고 해도요, 수천만 명인 거예요. 30을 곱해야 되니까. 수백만 명,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체르노빌 때 사고가 100만 명이다. 거기다 3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3배면 30만 명이, 300만 명이잖아요. 30배면 3천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라고, 수백만 명. 그러면 후쿠시마 방사능이 나고 나서 바로 3일 만에 덮었어도요. 산술적으로 보면 적어도 1억 가까운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자를 양산해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만에 덮었어요? 후쿠시마 덮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끝났어요?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무것도 덮은 게 없어요. 콘크리트 갖다 덮은 것도 없고 뭘 한 것도 없고 여전히 북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 고濃도 오염수는 계속 수백 톤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공중으로는 방사능 계속 막 비산하고 있고 비만 내려오면 그것이 쓸려가가지고 그 도쿄의 강 같은데 하천에다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도쿄 시내 수돗물을 틀면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세슘이 검출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해결을 안 했어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났을 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능을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제시한 게 뭐예요? 그게 오직 하나예요. 동토차수벽 하나예요, 동토차수벽 하나. 동토차수벽이 뭐예요? 땅을 얼려가지고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흐르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동토차수벽은요, 나오자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거는 효과가 없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 지하수는요, 땅을 다 얼릴 수 없거든요. 어떻게 땅을 다 얼려요? 그 수천 킬로를 어떻게 다 얼려요? 그러면 지하수는 그 얼린 데까지는 지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얼지 않은 그 밑부분으로 해서 바다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토차수벽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돈만 쎄리 갖다 붓는 거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그리고 공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공사 안 했어요. 공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착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착공해도 일본 방사능은 영원히 해결난망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고 여러분의 손자가 죽고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최악의 딜레마가 바로 후쿠시마예요. 이거 누구도 해결 못해요. 제가 마지막 회침에도 써놨잖아요. 칼 무슨 바레즈 왜 아인슈타인이 근무했다는 그 유명한 독일의 무슨 독일이 뭐야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근무했다는 그 유명한 핵 무슨 발전소 있죠? 모르겠어요. 주여 마지막 회침을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 기관에서 말하잖아요. 그 기관의 원장이 말하잖아요. 후쿠시마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기술이 현재는 없다. 미래라고 있을까요? 미래라고 그 기술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도 뉴월드 오더들이 자기들끼리만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겠죠? 나머지 여러분, 우리 99%의 노예가 되는 민초들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사상 최대 인류 최악의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익준 교수가 말하잖아요. 일본의 구구는 끝났다. 또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합니다. 그럼 일본이 앉아서 죽을까요?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앉아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베예요. 이제 방사능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에 왔어요. 아베노믹스라고 그 뻥쳤던, 그 사기쳤던 그것이 그 기만이 이제 사기라는 것이 이제 드러날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베라면. 예, 전쟁하는 법 만들어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침략하러 나가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아베가 순교자예요?
아베가 인류 평화주의자예요? 아, 나를 희생해서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 아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베 쪽지진 눈 보세요. 쪽지비 같은 그 눈을 보세요. 그 독사의 눈을 보시라고요. 그가 이어받은 피를 보라고요. 아베는 반드시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복교회 아닌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회복교를 찬수하는 여러분들을 죽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짓밟고 걔는 지 혼자라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녀석입니다. 아베는 그런 놈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반드시 한국을 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지 안 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을 교두보로 무슨 일을 할 겁니다. 그리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지금 나라가 뭐 300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100 몇 개인가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수백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부 통합돼서 오직 10개의 왕국만이 남는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그 기자단 모임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직접 회복기에 와서 들으세요. 물론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이게 생중계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제가 나름 깨달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을 보면 유럽도 무너지고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이거를 이런 핵심을 싹 감추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탁 터트려야지. 그게 강의 기법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온다. 적어도 한국을 교도부로 무슨 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뉴월더인 친일파들은 그들의 기생에서 자신들만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지금 국정교과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친일파적인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나가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처럼 힘없는 민초들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날이 오려고 시동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예측이 아주 먼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서 흙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흙이 되고 그렇게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 이게 너무나 근시일 내에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 되어지는 이 냄새를 내는 것이 원래 방귀를 자주 끼면 응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방귀를 많이 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그 더러운 냄새를 내면서 응가로 쏟아져 나올까? 그걸 알 수 없어요. 근데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국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민초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이 일본군의 놀이개로 될 또 그런 날이 어떻게 안 온다고 보장해. 어떻게 안 온다고. 여기서 보장할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지금 일본이 하는 행위 보세요. 일본 위안부들이 일본에 끌려간 우리 여성들이 몸 파는 여자들이었대요. 자기들 먹을 게 없으니까 몸 팔라고 왔대요. 이런 진짜. 이런 천하에 진짜 지금 그러고 있는 애들인데 지기들 살라고 왔는데 또 안 그럴 거라고 보장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김전사, 나는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도 옛날 100년 전처럼 그렇게 우리 아녀자들을 막 닥친 대로 끌어다가 막 성노리개로 삼고 젊은이들을 막 끌어다가 막 탄광촌에 갔다가 막 혹은 뭐 가서 총알바지 시키고 막 이런 일을 안 시킬 거라고 나는 자신한다. 김전사.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고요. 자신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그건 진리예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 무서운 민족이에요, 일본인들. 일본인들은요, 포커페이스가요. 저도 일본에서 2년 살았잖아요. 일본인들이 되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요, 맛 없으면, 그리고 불친절하면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아, 주인장 이게 뭐야, 컵이 이게 뭐야, 이렇게, 이게 더러워, 이렇게 막, 아, 진짜 이 음식 맛이 이게 뭐야, 소금주 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날 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진짜 이거 너무 서비스 안 좋았어. 오늘 서비스 좀 줘야 돼. 이러잖아요. 일본인들은요, 마음에 안 드는 가게가 있죠? 얼굴색은 안 변해요.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아리가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요, 두 번 다시 거기를 안 가요. 그 집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 단속하셔야 돼요. 애인들 단속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여자아이들 키우고 있으면 단속하셔야 돼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제가 지금 겁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만 하면 겁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진짜, 막 그런다고, 저는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살라고 지금 그것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반응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그 애인들을 막 신발도 닦아주고, 막 꽃가마 태워가지고, 막 보고 막 절하고, 그렇게 막 떠받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전쟁이란 침략하고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악의, 정말 최고의 더러운, 잔인한 짓이 바로 전쟁이라고요. 전쟁에 한번 휩쓸리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아주 위기에 놓여 있어요. 중국도 지금 뭐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경제 분야를 특별 강의를 해드릴 때 중국이 위험해 우리가 왜 심각한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도 지금 막 너무 위험하고, 여러분 미국의 섀도우 스태츄라고 있어요. 이게 그림자 통계인데요. 그 통계가 전문가들에게는 그 미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정하는 진짜 지표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그 통계가요. 그들의 실업률이요. 미 정부가 말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미 정부가 지금 언론에 발표하는 게 생 거짓말이라고요. 생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 거짓말이에요. 미국 경제 죄송합니다. 죽쓰고 있어요. 죽쓰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있어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금융위기 위기 전의 상황으로 많이 이렇게 회복됐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미국인들이 자기 돈을 산 것 같아요? 경제 잘 돌아가지고 현찰 주고 지금 차를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리스예요. 리스. 다 렌탈이라고요. 빚내서 하는 거라고요.
진짜 자기들 돈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가지고 주머니가 빵빵해가지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었다고 미국 경제가 살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무식한 거죠.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빚이잖아요. 빚으로 저 피 끌어다가 누가 경제 성장 못 시켜요. 미국 경제는 축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뭐라고 뻥치고 있어요? 언론이. 연합뉴스 찌라시가 뭐라고 뻥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뻥치고 있잖아요. 축소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 위험해요. 유럽 위험해요. 그리스 문제 끝난 것 같아요? 만기 또 돌아와요. 스페인 끝난 것 같아요? 이탈리아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독일도 휘청거리고 있어요. 독일도. 독일이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그 피그즈 국가들을 먹여 살린 나라였어요. 독일이 어미새라고요. 마지막 침에 제가 써놨죠. 독일이 어미새인데 그 독일마저 무너지면 아기 새들 어떻게 하냐. 근데 지금 독일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독일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유로화의 유일한 수혜자가 독일이었는데 그럼 독일마저 지금 휘청하고 있다고요. 유럽 문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위험해요. 일본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죽쓰고 있어요. 곧 죽으려고 그래요,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 빈집이 8천만 채예요. 빈집이.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금 다 돌려먹기 하고 있어요. 돌려막기. 중국이 지방정부가 빚내가지고 기간산업을 육성했지 않습니까? 뭐 도로도 깔고, 뭐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 같은 것도 막 짓고 막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그거 다 빚내서 한 거잖아요.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도로를 통행세를 받든가, 뭘 수도세를 받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돈을 해가지고 그 빚낸 그것들을 갚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도로에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요. 중국 그 지방정부가 지은 도로에. 공항에 비행기가 안 떠요, 지금. 그걸 운영해가지고 번 돈으로 빚낸 걸 중국이 갚아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차가 안 다니는데 통행세를 어떻게 얻어요. 지금 걔네들 미친다니까, 지금 장난 아니다니까요. 이처럼. 지금 중국도 죽쓰고 있어요. 뭐 1대1로 정책해가지고 뭐 밖으로는 그리고 뭐 내부로는 뭐 내수와 그 외부의 뭐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1대1로 정책이 뭔지도 말씀드릴게요. 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 참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진짜.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찬찬히 해드릴게요. 어쨌든 유럽도 그렇지, 중국도 그렇지, 일본도 그렇지, 뭐 미국도 그렇지,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나중에 한국 경제 특집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교회하면 다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 시리즈로 해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런 찰나에 이렇게 막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찰나에 여전히 회복교회 오프라인을 한 해 만안에 네가 왜 하냐 이 거짓말쟁이야 약속시켜라 이 말을 수시로 바꾸는 어, 아니 이런 말이 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지금 시국이 이런데 이런 하찮은 문제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찮은 문제들로? 이게 얼마나 하찮아요? 회복교회 오프라인 다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찮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회복교회 오프라인을 다시 한다고 그 회복교를 참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파괴가 되기를 해요? 직장을 잃어버리기를 해요? 여러분 삶에 무슨 어려움이 닥쳐요? 제가 이 회복교회가 오프라인이 다시 생긴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요? 막말로 따져보자고요. 여러분이 무슨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어도 제가 입어요, 제가. 왜냐, 더 힘들어지거든요.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프라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게. 사람들 보면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힘들어도 내가 힘들지. 당신들이 힘들어요?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 당신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말실수 안 해요? 왜 그렇게 인간들이 못됐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됐어요? 왜 이렇게 크리스천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어쨌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진짜 이 오프라인을 뭐 접어라 마라 말 바꾸지 마라 이런 말장난 하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 시간이 없죠. 여러분 회복교회 오프라인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말싸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저는 분석해서 기사 쓰거나 설교를 만들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너무나 많아서요. 그것만 다 하다가도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나 시간 없어요. 건들지 좀 말아요. 건들지 좀. 이제 어리석은 변론은 그만합시다. 제가 오프라인 목회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참수하는 여러분들이 10원짜리 하나도 저에게 보태준 거 없습니다. 순전히 어쨌든 이 교회를 다시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뼈가 부서지라 남의 침 뱉은 거 닦으시고 변기 저희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그 청소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남들 똥 싼 거 그거 치우시고 길거리 이렇게 휴지 주우시고 신주 닦으셔가지고 무릎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모으신 그 피 같은 돈 3천만 원으로 교회가 되는 거지. 지금 교회를 얻은 거예요. 회복교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참수하는 여러분들이 10원짜리 하나 보태준 거 없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열심을 내서 목회하려는 정말 하나님에게 저를 내던지려는 그런 젊은이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저 참수할 시간, 저 쫓아다니면서 제게 메일 보낼 시간, 쪽지 보낼 시간, 댓글 달 시간에 다른 카페 가지고 김줘서 뭐 이럴 시간에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하세요.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하세요. 좀 더 인간다운 일을 하세요. 좀 더 크리스찬다운 일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무익한 변론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상한 메일이 오면 바로 스팸 처리하겠습니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바로 스팸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그걸 꼼꼼히 읽고 막 가슴에 막 비수를 팍 꽂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냥 무조건 스팸입니다. 보도 안 해이지. 궁금하도 안 해이지. 궁금하긴 해. 그래도 스팸이야. 봄은 힘들어. 봄은 힘들어. 어처구니 없는 댓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 댓글이 너무 심하면 그냥 강퇴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그럼 다른 카페에서 그러겠죠. 야 김지원사는 말이야 바른 말하면 바로 강퇴야. 여기는 독재야 독재. 그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크리스찬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좀 아세요 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이 먹고. 어쨌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괜히 강퇴당했다고 야 김지호사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원하는 거 싫으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회복기 카페에 안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저 어떤 욕하는 카페들 많이 있다고 누가 제보 와가지고 갔는데 제 욕을 장난하게 써놨대요. 저 그 후로 그 카페를 안 들어가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곳에서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피곤하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도 저를 욕하고 나면 기분 좋은가요? 야, 김종사 말이야, 이 빨받고 이러면 좋아요, 기분이? 그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거예요? 아, 이상한 변태적인 사람들이네. 그거 변태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 아프게 해가지고 자기 희열 느끼는 거 변태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변태처럼 살아요, 자기 하나뿐인 인생을, 이 소중한 생명을? 제가 다른 카페 가가지고, 야, 누구는 말이야, 이러든가요? 따라합시다. 변태가 되지 맙시다. 하나뿐인 인생이니 변태가 되지 맙시다. 정상적으로 삽시다. 어쨌든 강퇴하겠습니다. 공지했습니다. 그걸로 갖고 야, 김지호 독재 그러려면 그러십시오. 저는 그런 카페를 저는 아무 카페도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갈 시간도 없고요. 저한테 제보하지도 마세요. 저한테 제보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전사님 어느 카페에서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찔린 사람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보하지 말아요. 나 몰라도 돼 그거.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 입어가지고 이게 아팠던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보하지 마세요. 그냥 혹 그 카페면 저를 위해 거기서 이렇게 싸워주세요. 김조은사 그런 사람 아니다. 얼마나 김조은사 어린 나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렇게 좌충우돌했겠냐. 그 아픔을 좀 알아주면 안 되냐? 그렇게 좀 싸워주세요. 저한테 제보하지 말고. 제가 가서 그 아이디어 가지고 나 김조은사입니다 하면서 그럼 싸울까요? 막 붙을까요, 거기서?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설교를 만들 그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세요. 로마서 아직 안 끝났죠. 사도행전 안 끝났죠. 마태복음 지금 10 몇 장 나가고 있어요. 28장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실체 그거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또 뭐야? 인물 강의 남았죠. 주간 스페셜 해야 되죠. 경제 강의 해야 되죠. 전쟁 강의 해야 되죠. 베리식 강의 해야 되죠. 이거 외에도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 정말 이렇게 엑기스를만 뽑아가지고 그걸 설교로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그런 책만 수백 권이에요, 그런 책만 수백 권.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콘텐츠가.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요, 저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하찮은 것에 시간 뺏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해야죠. 저 이제 그 로마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로마서 우리 12장 하나요? 로마서 16장까지죠? 16장 로마서 다 끝나면 저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다 됐는데 과연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걱정인데 지금 지금 이런데 이런데 제가 시간을 뺏겨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요. 저는 변론 따위로 노닥거리면서 이런 심력을 낭비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낭비하다 보면 제가 영적으로 아주 타격을 받아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제가 여자 같은 구석이 있어요. 여자 같은 구석. O형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 혈액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A형 중에서도 극소심 A형이지 않을까. 제 스스로를 봤을 때 그래요. 왜냐면 너무 작은 것에 상처를 받아요. 너무 작은 것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그리고 그 상처를 오래 간직해요. 이게 남자로서는 참 부끄러운 그런 고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발 김준서가 남자다운
좀 더 넓은, 이 소심한 이 심장이 짝 쪼개져서 대범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10시에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정말 할 수 있는 한 바로 회복교회에서 가야 될 길만 가도록 제가 예를 쓰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엔드타임즈 발행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엔드타임즈 끊이지 않고 매달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교회라는 재정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엔드타임즈를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저 기도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제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 봐야죠.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저도 여러분도 그만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제가 싫으면, 회복교회 카페가 싫으면 그냥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각자 좋은 곳에서 각자 위치에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이렇게 살게, 회복교회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서로 아까운 심력을, 아까운 시간들을 서로 변론 따위로 하면서 낭비해야 되죠? 이제 곧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 붕괴가 임박하고 베리칩이 막 다 짐승이벼가 다가오려고 그러고 일본 막 들어오려고 막 허짓거리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왜 이런 하찮은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되죠? 이제 그만합시다. 제발 더는 제게 왜 목회 다시 하냐고 제발 좀 그만 따지고 그만 불쾌감을 토로해 주시죠. 그만큼 했으면 제가 써놓은 글 찬찬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참 많이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아팠습니다. 부디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왜 제가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밖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연민의 눈빛으로 조금은 더 관용과 이해의 마음으로 저를 약간만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왜 목회하냐고 따져 묻지 마시고 그냥 하게 그냥 놓아두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회복교를 참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빚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그냥 일할 수 있게 편히 두시는 것이 어쩌면 저를 참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를 제법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검색해온 기사의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법 방대합니다. 어쨌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십시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천국에서 웃으면서 봅시다.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얼굴 찡그리며 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용서하고 되도록이면 이해해주고 되도록이면 참아주고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 만들어가는데 회복교를 참수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복교를 가실 분들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하나님, 오프라인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이틀 동안 제법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로 이제 그런 논란의 종지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치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회복교회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니 그런 환경이 아닌
누가 저에게 너 왜 목회라고 그렇게 따져 물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닌 저를 바꿔주옵소서. 아울러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